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과 일자리 찾기 등을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에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꽃 재배 농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귀화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이 찾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모두 9곳의 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을 받은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ctually, the first time I heard the news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center, I feel sad because the center is really a big help for us. When it comes to problems, they always there for us to support us and.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무부나 노동부에 직접 가서 출입국과 비자 발급 등의 상담을 해야 하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출국 신고했으면은 보험금 삼성화재 신청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근로자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 센터 오면은 출국 신고는 고용센터 안 가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팩스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음지로 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법무부나 노동부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센터 업무는 단순 상담이라 폐쇄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은 저희 고용센터에서 받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안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12명, 한 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국 9곳의 센터장들은 예산 삭감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 바로 인공태양입니다. 전 세계가 이 인공태양을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 역시 국내에 연구소를 지을 예정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게 된 나주시가 유력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같은 핵융합이 지구에서 가능하게 되면 대용량의 에너지를 고효율로 안정적,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설비가 2028년부터 나주에서 가동됩니다. 설비 구축 등에만 국비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자기장을 불이자석으로 만든다면은 그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 3000메가와트급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초전도 손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전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주시는 더 나아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공모를 앞두고 이번엔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초전도체 핵심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핵융합 분야의 전문 교수 등 한국에너지공대의 우수 인력 등이 포진해 있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관을 갖춘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라남도는 나주를 기반으로 도내의 인공태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기능이 이미 되어 있고 또 혁신 산업단지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집적하기 때문에 또 인공태양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게 될 핵융합 실증로 역시 에너지 연료인 바다가 있고 나주와 가까운 영광이 최적지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0대 부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 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원한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가게 앞 공터. 오늘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찾아와 50대 가게 주인 부부 얼굴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 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화학약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면부, 가슴 부위 표피 벗겨짐으로 중상이고요. 수돗물로 세척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70대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바다에서 떠내려온 염산을 주어 범행에 사용했고 평소 이들 부부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마시진 않은 것 같아요. 있었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 본인은 그렇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확인해 봐야죠. 경찰은 이 남성이 뿌린 화학약품 성분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또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걸로 보입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혁신위원들이 정해지면 5.18 묘지에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의 호남 끌어안기를 통해 혁신위의 통합과 변화 의지를 내보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순천에서 태어난 인 위원장은 연세대 재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과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 교육청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광주와 라이프치히의 학생들이 정기적인 원격 공동 수업을 통해 민주화, 평화, 인권과 통일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음악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로 이른바 월요 시위를 통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유럽 혁명을 촉발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비 등을 횡령해 9년형을 선고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아 씨가 오늘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여간 대학 교비와 건설회사 자금 등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씨가 출소한 만큼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는 홍복학원은 부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독일, 태국 등 10여 개국 국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계승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사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